2002년 마드리드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로저 페더러와 파브리스 산토로라는 프랑스 선수의 경기가 있었다. 상승세에 있던 페더러를 예상과 달리 산토로 선수가 7대5, 6대3으로 승리한다. 페더러의 충격적인 패배인 경기였다. 산토로 선수는 특이하게 양손 포핸드와 양손 슬라이스와 양손 발리를 하는 선수이다. 참 희한하게 치는데 모든 연결구를 다 넘긴다. 플레이 스타일은 정크볼러라고 불리는 변칙 스타일인데 시원하게 샷을 날리는 걸 보기 어렵지만 거의 매 샷마다 구질이 바뀌면서 이상한 공을 보내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만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형태였다. 페더러와의 경기를 보면 페더러의 왼쪽을 슬라이스로 보내고 답답한 페더러가 네트 대시하면 희한한 패싱샷으로 결정나는 형태였다. 산토로 선수는 최고 성적이 17위로 투어도 4회 우승이 있으며 랭킹 1위 선수를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이기는 기이한 선수이기도 했었다. 그 외에도 호주의 키리오스나 독일의 더스틴 브라운, 프랑스의 만나리노 선수 등이 폼이 이상한 선수로 알려져 있다. 단축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한 것은 세 가지 필수 동작과 그리고 예쁜 폼 만들기였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이 세 가지 동작인 스플릿 스텝, 피니쉬, 공 끝까지 보기는 평생 테니스에서 해야 하는 동작들이다. 또한 예쁜 폼은 오랜 동안 증명된 정석이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이런 댓글이 있었다. 예쁜 폼을 우리나라만 강조하지 외국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너무 시대에 뒤처지네요. 이쁜 폼 만드느라고 하니까 게임하는데 2년 걸리죠. 구기 종목에서 이쁜 폼은 움직이는 공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동작이며 정석이기에 모두 중요하게 가르치고 배운다. 나무 라켓을 사용했던 시절 무게와 특성 때문에 지금의 와이퍼 스윙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또한 마무리 피니쉬 동작이 없었다. 대부분이 드라이브가 아닌 플랫 형식의 공들을 치고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라켓과 스트링의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와이퍼 스윙이 대세가 된 것이다. 과거는 텐션의 영역을 누가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면 지금은 기술의 영역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예를 들어 네트에 가까이에 있던 전이가 상대의 센 공의 순간 라켓면에 맞아 단순하게 위너가 만들어졌다면 이건 텐션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브라인에 있는 전이가 상대의 느린 공을 발리로 처리하는 데에는 적당한 속도와 강도, 그리고 위치 선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술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다. 현대의 테니스는 포핸드의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되었다. 오랜 랠리를 가져가야 하고 결국 결정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탑랭커 중에 포핸드 스트로크가 부족한 선수는 없다. 그렇다면 포핸드 스트로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강하게 쳐도 코트 밖에 나가지 않는 공, 강하게 쳐도 네트에 걸리지 않는 공, 실수 없이 각도 있는 공을 보내기, 그리고 가장 실수가 적은 공을 보내는 방법을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포핸드 스트로크 와이퍼 동작이다. 한결같이 프로 선수들은 폼이 비슷하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구질이 만들어지고 더 발전된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걸 우린 테니스의 예쁜 폼이라고 말한다. 스페인 칸쿤 나달 아카데미, 미국의 테니스 선수 육성 기관인 닉 볼리티에리 테니스 아카데미 등 세계적 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정확한 폼을 기본기로 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최소 2주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누구든지 신청에 참가할 수 있다. 어깨 넓이로 서서 헛스윙을 무한 반복한다. 머신으로 공 치기는 제자리에서 100번 이상 정확한 동작으로 치기, 제자리에서 포핸드, 백핸드 각각 100번 이상 정확한 동작으로 치기, 이걸 3세트 형식으로 무한 반복을 한다. 이 연습을 통해 포핸드, 백핸드에 머슬 메모리가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한다. 횟수는 각자의 차이가 있을까 정확한 폼을 만드는 데는 거의 같다. 머슬 메모리는 말 그대로 근육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특정 운동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했을 때 그 동작을 몸이 익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술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머슬 메모리는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와 힘 조정 능력까지 포함한다. 머슬 메모리의 과학적 원리는 근육 내의 세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 내의 핵이 증가하며 이는 근육이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근육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더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머슬 메모리는 신경계와 근육세포 수준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자, 이러니 필수 동작인 스플릿 스텝, 피니쉬 동작 등의 정확한 스윙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테니스의 예쁜 폼이며 동작이니 동호인으로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예쁜 폼은 단순히 사람 외모 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 테니스의 정석과 기술이라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적어도 20여 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당분간은 테니스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쯤에서 페더러와 산토로 선수가 다시 경기를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05년 호주 오픈과 US 오픈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 2008년 호주 오픈에서 로저 페더러가 6대1, 6대2, 6대 0으로 페더러가 가볍게 승리한다. 폼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성장에 한계가 있게 되거나 빠르게 도태되는 걸 보게 된다. 이상하게 치는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타고난 운동신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프로세계에서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터. 타고난 운동신경에 정석의 훈련과 반복이 더해지는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잘 치기만 하면 된다. 게임에 이기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폼은 좋은데 폼이 안 좋은 동호인에게 지는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 폼이 기괴한 동호인도 많다. 서브 전 라켓을 한 바퀴 돌리는 사람, 라켓을 칼 빼듯 하는 사람, 라켓을 어깨에 한 번 치고 시작하는 사람, 공 칠 때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사람, 기괴한 소리를 내는 사람, 포핸드 시 엉덩이를 크게 빼고 넣고 하는 사람, 왼손을 뒷짐지는 사람 등 무수히 많다. 이분들이 꼭 게임에 지거나 공을 못 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이클 조던이 슛을 할 때 혀를 길게 내고 하듯, 라파엘 나달이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 수많은 손동작을 하고 서브를 하듯 남이 보기에는 헛동작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기괴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루틴이요. 안정감을 준다면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5년 이상, 10년 이상이라면 고치기도 고치려 해도 안 될 자신만의 루틴이 되었기에 평생 테니스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테린이며 2년 미만이라면 아직 자신만의 폼이 굳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자신의 폼을 점검해보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부드러운 스윙이 어렵다면 수건 돌리기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쁜 폼을 가지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무조건 많이 정확한 동작에 예쁜 폼을 노력해야 한다. 설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빠른 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요즘 옆 코트에 테린이끼리 게임을 하는 걸 종종 보게 된다. 별 연습 없이 돌아가며 게임에만 집중하는 걸 보게 된다. 게임만 하면 무조건 공을 넘기기 급급하게 되고 폼이고 나발이고 다 무너져 있다. 2시간 코트를 예약했다면 1시간은 서로 서브존에서 주고받기를 시작으로 정확한 동작으로 공을 보내기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처음에는 발전이 없어 보여도 자신도 모르게 저만큼 성큼 위로 올라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게임을 해서 자칫 재미를 잃어 중도 포기가 없게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5년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족할 만한 포핸드와 백핸드, 서브앤 발리가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3개월간은 포핸드에만 집중해서 가능한 많이 해야 하고 게임 중에도 지는 게임일지라도 고치려는 포핸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다음은 3개월간 서브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대로 코트에서 적용해야 한다. 어차피 동호인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전에 포핸드에 극단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 일종의 머슬 메모리를 더 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많이 집중할수록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해야 발전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가 만들어지며 유독 강한 포지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마치 프로 선수들이 비수기에 전지 훈련과 맞춤 훈련을 하듯 시간이 없는 현대의 동호인에게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족한 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더 이상 발전이 멈출 때가 오더라도 그간 만들어 놓은 자산으로 나머지 평생 테니스를 즐기며 갈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당장 테린이와 2년 미만이면 예쁜 폼에 중점을 두고 그 이상의 구력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만의 무기와 자신만의 평생 테니스를 만들어 가자. 오늘도 공감의 구독이라는 서브 강하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